1990년대 중반, 나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우리 마을은 인구가 매우 적었고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잘 알고 지냈다. 특히 우리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 하나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바로 달밤의 여인이라는 이야기였다. 전설에 의하면 매달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마을의 오래된 공동묘지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나타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속삭인다고 했다. 그녀의 속삭임을 들은 사람은 그 다음날 무슨 이유에서인지 마을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을 달밤의 여인이라고 부르며 보름달이 뜨는 날은 가능한 한 밖에 나가지 않으려고 했다. 어느 날 밤, 나는 마을 친구들과 함께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보름달이 떠오르고 있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에 빠져 있다가 문득 시계를 보니 이미 밤 11시를 넘어서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공동묘지를 지나야 해서 친구들은 나에게 묵을 것을 권했지만 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집으로 향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었는데 점차 공동묘지가 가까워지자 이상한 소름이 돋기 시작했다. 그리고 머릿속에는 계속 달밤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만 떠올랐다. 설마 진짜로 나타날까? 라는 생각이 계속 나를 괴롭혔다. 옅은 안개가 피어오른 묘지, 주변은 목소리 하나 없이 고요했다. 걷는 내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긴장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발밑에서 작은 돌멩이가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다. 나도 모르게 멈춰서서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시 걷기 시작하려는 순간 이번에는 등 뒤에서 낮게 누군가의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서 뭐하고 있어? 순간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기 시작했지만 이내 나는 거짓말처럼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다. 마지막 용기를 짜내어 뒤를 돌아보니 바로 그곳에 그녀가 있었다.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내 눈앞에 서 있었다. 희미한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저 싸늘한 눈빛만이 느껴졌다.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한 그녀의 입술이 일그러지며 움직였고 나는 마치 최면에 걸린 듯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만 돌아가. 그녀의 목소리는 깃털과도 같이 가볍지만 동시에 어둠 속을 날카롭게 가르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치다가 비틀거리며 땅에 넘어졌다. 정신을 차려보니 더 이상 그녀는 보이지 않았다. 난 다급히 일어나 집으로 달려갔다. 그날 밤은 무사히 넘겼지만 이상하게도 그 후로 마을에서는 다시는 그 여인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았다. 다만 그 무렵부터 우리 마을을 떠나는 사람들도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했을 뿐이었다. 오랜 시간이 지나 마을을 떠나 도시로 옮겨온 나는 그 밤에 이를 잊을 수 없었다. 때때로 그 여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평생 그녀의 경고가 무엇이었는지 알게 될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었다. 그날 밤 내가 들은 그녀의 속삭임은 단순한 경고 이상의 무언가였다는 것. 이윽고 시간이 흘러 인터넷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게 되면서 나는 생각했다. 아마도 그녀는 단순한 전설 속의 유령이 아닌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수호자 같은 존재였을지도 모른다고. 이제 나는 그날의 경험을 그리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녀가 나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었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그녀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지금도 여전히 그 마을 어딘가에 그녀가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오래된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집은 몇십 년 동안 비어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기피했습니다. 이유는 그 집이 영혼의 집이라는 악명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집에 방문한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알 수 없는 환영을 받다는 이야기가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호기심이 많고 모험심이 강했던 대학생 셋, 민준, 수민, 그리고 지수는 오랜만에 방학을 맞아 민준의 고향 마을로 여행을 왔습니다. 낮에는 마을을 둘러보고 맛있는 향토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밤이 되자 자연스럽게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겁 나는데 너희 가볼래? 민준은 신호를 보낼 듯 눈을 빛냈습니다. 수민은 겁이 났지만 나머지 두 명의 친구들에게 지고 싶지 않아서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셋은 휴대폰 손전등만을 들고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은 우거진 나무들 속에 반쯤 감춰진 채 밤의 어둠 속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먼지 쌓인 공간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집은 오랜 세월 사람이 살지 않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벽지에선 곰팡이 냄새가 났고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창문에 떨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털썩거리는 바닥을 밟으며 그들은 집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집 안은 생각보다 컸고 각 방마다 낡고 오래된 가구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몇몇 방에선 흐릿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사진 속 사람들의 얼굴은 모두 흐리게 보였습니다. 그러다 지수가 계단을 발견하고 2층으로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계단을 오르는 동안 밑에 있던 민준과 수미는 순간적으로 차가운 바람이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전등이 흔들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지수야, 위에 뭐 있어? 민준이 물었지만 지수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한 기운을 느낀 두 사람은 서둘러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지수는 복도 끝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녀가 바라보는 방향에는 작은 문이 있었고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그 문으로 다가갔고 수민이 문을 살며시 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 여자가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고 그 목소리는 그들의 귀에 희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주변엔 촛불이 여러 개 켜져 있었고 조각상 같은 물건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여자가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감정도 없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에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여긴 너희가 있을 곳이 아니야. 그 순간 방 안에 촛불이 순식간에 꺼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세 친구는 공포에 질려 방을 빠져나와 도망쳤습니다. 내려오는 길은 더 길고 무서운 속도로 느껴졌고 그들이 집 밖으로 나오자 겁에 질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그 집에 대한 소문은 더욱 무성해졌습니다. 그들이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끝내 알 수 없었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그들이 그 집에 다시는 발을 들이지 않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항상을 잊을 수 없게 된 그들은 마을 사람들의 경고를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오래된 전설에 대해 그리고 그동안 어쩌면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던 그 집에 대해. 세 번째 이야기, 저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평소처럼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에서 이상한 노인을 마주쳤어요. 그 노인은 지하철 구석에 앉아 중얼거리듯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의아한 눈빛으로 그를 피하려 하고 있었어요. 저도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어폰을 꼈지만 그 노인의 중얼거림이 점점 더 크게 들렸어요. 거기 젊은이, 그걸 듣고 싶지 않다면 집에 가지 않는 게 좋아. 그 말에 얼른 창밖을 바라보며 무시하려 했지만 눈을 돌리자 그 노인의 얼굴이 제 바로 앞에 있었어요. 정말 순식간에 그런 일이 벌어져서 무섭기도 했지만 지하철이 다음 역에 멈추자 노인은 갑자기 사라졌어요. 정말 거짓말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집에 도착한 후 저는 피곤한 나머지 이 일을 잊어버리고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정즈음이 되자 방 안에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바람소리인 줄 알았는데 점점 그것이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아고 깊게 잠들 수가 없었어요. 며칠 동안 그런 일이 반복되었고 저는 지쳐가고 있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친구는 이런저런 원인을 추측하며 저를 안심시켰지만 그도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결국 친구와 함께 무당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무당은 제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아주 진지한 얼굴로 말했어요. 어떻게 얻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무언가가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 노인이 경고한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 같군요.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무당은 여러 의식을 제안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노인을 다시 마주치는 것이었어요. 노인을 다시 만나 경고의 진위를 파악해야만 풀 수 있는 저주였어요. 그 뒤로 저는 출퇴근 시간마다 얼굴이 파래지도록 그 노인을 찾아 헤매었어요. 하지만 노인은 보이지 않았고 집에서는 계속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점점 저주가 강해지는 듯 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제 삶을 짓누르는 것처럼요. 2달 뒤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오래된 폐가를 지나치게 되었어요. 심야의 호기심에 그곳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작은 기도를 하는 노인을 목격했어요. 바로 그 지하철에서 봤던 노인이었죠. 그는 저를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이해하겠지. 당신이 들어야 할 이야기는 바로 여기 있었어.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아무도 찾지 못할 거야.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주변이 갑자기 어두워지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깨어나 보니 저는 집으로 돌아와 있었고 그저 꿈인 줄로만 여겼어요. 하지만 방 안에는 물방울들이 떨어지는 소리가 여전히 들리고 있었고 저는 이제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게 되었어요. 결국 그날 이후로 저는 그날의 밤을 필사적으로 잊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 흐느끼는 소리는 절대 저를 놔주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 이후에도 인터넷에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으며 그 뒤로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나타났습니다. 그 노인은 대체 무슨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던 걸까요? 여전히 그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